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뒤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125만 톤이 넘습니다. 이 오염수는 당장 우리 해역으로 흘러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시죠. 이렇게 해류를 따라서 200일이 지나면 제주도에, 그리고 280일 뒤엔 동해에 도달합니다.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내는 건 일본이 가진 보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 바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내모는 겁니다. 먼저 도쿄에서 이영희 특파원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처리를 미뤄온 일본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바다에 방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준을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현재 보관돼 있는 오염수를 정화 장치로 거른 뒤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시켜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방류는 2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보관돼 있는 125만 톤에 앞으로 발생할 오염수를 합하면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30에서 40년에 걸쳐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이 어업을 괴멸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いろんな方法があると思いますよ。それよりも流した方が経済的に安く済む。そこが非常に腹が立つ。 그린피스 일본 지부도 일본 국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태평양 오염을 결단한 건 유엔 해양법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70%가 오염수 방출은 건강에 유해하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반발을 무릅쓰고 스가 총리가 이번 결정을 밀어붙이는 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이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경우 이번 결정이 스가 총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바로 희석되는 게 아니라 해류를 타고 움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0달쯤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뿐 아니라 우리 앞바다에서 잡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당장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번져나갑니다. 200여일이면 제주도까지 옵니다. 1년쯤 되면 동해 전체를 뒤덮고 뒤이어 서해까지 번집니다. 3년이면 미국 해변까지 오염시킵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 확산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2023년부터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데서 그때부터는 좋아하는 회도 먹지 말아야 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산이라 하면 참 끓이더라고요. 뭐 다 수입산을 안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방사선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끓일 것 같아요. 최근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산 멍게나 방어, 도미를 국내산으로 바꾼 겁니다. 오염수가 번지면 결국 우리 해역의 수산 생태계가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연구원은 상황에 따라 아예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유통을 막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한 해 3만 톤 정도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의 70%에 대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점차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일본은 처리수란 표현을 쓰면서 오염수 문제에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란 장비로 처리한 뒤에,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없앤 뒤에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염수는 그대로 오염수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마셔도 별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5만 톤 이상이라고 하니까 직접 마셔보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염수가 알프스에 들어오면 우선 침전물을 없앱니다. 그리고 흡착탑을 지나가며 스트론튬 같은 오염 물질을 다시 한번 거릅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오염수를 내보내기 전에 희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알프스로는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Strontium 90 and iodine 129 are extremely hazardous. They have long half-lives. We're investigating in 2018, 2019, and it was then exposed that around 80%, just under 80% of the water through the Alps had not been successfully processed. 일본 정부는 당초 알프스를 통해 스트론튬이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걸러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규제 한도 미만으로 걸러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Global standards don't really exist. Greenpeace is concerned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the Japanese government decision to proceed with plans to discharge radioactive waste into the Pacific Ocean. 알프스를 거친다 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29년입니다. 뼈나 치아에 쉽게 흡수됩니다. 한 번 흡수되면 50년이 지나도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백혈병이나 골수암을 유발합니다. 요오드 129는 반감기가 1570만 년이나 됩니다. 갑상샘 암을 부릅니다. 바다로 버려진다고 해양 생태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공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염물질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방법도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겁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막무가내식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덜컥 발표하더니 오늘 바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나라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안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과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이어 국제재판에서 승산이 있는지까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움직임을 이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中国やら韓国やらが海に放出しているのと同じもの以下ですから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ないそうですから。 그러나 일본이 방출하려는 오염수에 담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방적인 주장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한국과 중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中国、韓国、台湾を含む世界中の原子力施設においても、国際基準に基づいた各国の規制基準に沿って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放出をしており 수천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데 주변국이 반발하자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일본의 결정을 정당화한 겁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겨냥해 아예 중국과 한국 따위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일본 입장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흥청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인 트리튬 캐릭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오염수를 홍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 동영상엔 트리튬은 건강에 해가 없다, 세계 각국도 이미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로 부임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선 보통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현안을 두고 항의 표시를 한 건 외교상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선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일정 중엔 3개국 주한대사와의 환담이 있었습니다. 마침 참석자 중 한 명이 최근 새로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외교상 이례적이지만 오염수 관련 강경 발언을 꺼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이보시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당부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의 성격상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란 말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으로 재판소의 정식 판단이 나올 때까진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것을 두고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용인해준 가스라데프트 밀약의 현재판이라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이어왔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놓고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라 안으론 홍보 전략을 바꿔가며 밀어붙이고 있고 밖으론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다양한 의견 정도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반발은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했습니다. 様々なご意見があると思いますが、透明性のあるまた科学的な根拠に基づく説明をしっかり行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집권 자민당 소속 한 의원은 전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허세라고 비꼬았습니다. 한국의 삼중 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드러날 것이라며 오히려 문 대통령이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더 크게 염려하는 건 국내 반발입니다.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은 가토 관방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今飲ま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その行為自体によって安全性が証明さ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ご承知のところだと。 도쿄의 한 소식통은 안전하다는 것과 안심할 수 있다는 건 별개라는 걸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부흥청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귀엽게 묘사한 캐릭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외 반발과 비난을 다스리며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홈페이지엔 아직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일본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바쁜데 되레 해수부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직후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도 피해가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오염수가 한국 연안에 오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고 써 있습니다. 방사능도 세제곱미터당 0.15 베크렐 정도로 자연 상태 이하의 작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이동 경로를 실험해 본 결과입니다.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료가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에 쓰이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가 조금 부정확하다. 그때 뭐 구체적으로 뭐 핵종 상태 이제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노출량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마 단순 가정에 의해서 그때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고요. 누가 어떻게 얻은 결과일까? 13년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추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벌써 이제 8년 전 때인데 담당자들 당연히 다 바뀌었고. 부정확한 추정치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다고 정부에서는 그런 추정치라도 제시를 또 안 하는 것도 또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해수부는 뒤늦게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제한된 정보와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 추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고 일본에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엔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JTBC 백일원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대놓고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후쿠시마에서 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조치를 연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미국 FDA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일본산 농축수산물 규제 내용입니다. 후쿠시마는 물론 아오모리, 지바, 군마 등 14개 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 없이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 현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금지 품목은 쇠고기, 버섯, 잉어, 연어 등으로 그 수가 100개에 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2011년 3월부터 실시돼 꾸준히 개정되어 온 규제안입니다. 지난달 4일 어류 품종 하나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채로 수입 금지 품목들이 다시 연장됐습니다. 시간을 거듭하면서 규제 품목의 수를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산 농축수산품에 대한 수입 규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방사선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도 FDA는 일본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바다가 광대해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은 매우 낮은 농도로 빠르게 희석될 것이라며 해산물의 방사성 물질 노출 수준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지지 속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한 대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IAEA 역시 일본의 결정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IAEA 측은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오염수 처분 방법을 빨리 결정하도록 촉구해온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사령 특파원입니다. IAEA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당일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결정을 촉구해온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교도통신에 오염수 탱크 주변은 강한 지진이 일어나 위험이 크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을 빨리 결정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IAEA를 불러들여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겁니다. 我が国としては今申し上げたように専門家による IAEA からの科学的な調査が歓迎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처럼 IAEA는 이미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IAEA를 통해 오염수 방출 문제를 검증하고 견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체적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IAEA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AEA가 검증을 통한 견제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허망한 구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소타로 부총리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 대해 그럼 중국의 하수도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